지난 시간에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익스펙테이션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어떤 이게 사실 꼭 x일 필요는 없고 x여도 되고 x 제곱이어도 되고 어떤 함수가 됐건 간에 그 식이 이렇게 됐었죠. 디스크리트 랜덤 변수일 때는 PMF를 그 함수에 곱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되고, 컨티뉴어스 랜덤 변수일 때는 PDF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됐었고요. 또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복잡한 그런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제 nth 모먼트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first 모먼트는 다름 아니라 이게 평균, 민에 해당하는 거고, second 모먼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average 파워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베리언스는 우리 그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텐데 랜덤 변수에서 평균 값을 뺀 다음에 제곱의 평균 한 게 베리언스이고, 여기서 이 스텝들을 밟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베리언스고요. 그럼 이 중간 스텝에서는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면 익스펙테이션을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제일 마지막 그 라인 결과에 도달을 했었고요. 우리 다 알다시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은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한 게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랜덤 베리어블들의 민하고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필요하면은 구글에 그 위키라고 해서 검색하면은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 4개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었고, 이거 3개는 컨티뉴어스죠. 그 유니폼, 익스포넨셜, 가우시안, 지오메트리 이런 거. 지오메트리는 이런 거죠. 지오메트리랑 포아스는 다 그 음식점에 고객이 도달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포아스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음식점에 도달하는 고객이 몇 명이냐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지오메트리는 그 고객이 오고 그 다음 넥스트 고객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특수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존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무한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Bounding Probability Using Expectation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기 전에 간단한 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X라는 랜덤 변수가 샌디에고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의 나이를 나타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샌디에고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X의 평균값, 그러니까 X가 나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평균 연령이 되겠죠. 평균 연령이 35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35세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 그 70세가 넘는 그 분들이 샌디에고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건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이 비율이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70세 넘는 사람이 가령 샌디에고 인구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70세 넘는 분들이 600명일 수 있나요? 예, 600명일 수 없죠. 400명일 수는 있나요? 아니 어때요? 400명일 수는 있어요? 네? 아니,
그렇죠. 400명 수는 있는 거죠. 근데 600명인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70세인 분이 가령 600명이고 나머지 400명은 그냥 한 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벌써 평균이 3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간단한 퀴즈였는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는 증명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증명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것만 알아보세요. 어떤 랜덤 변수 x가 평균값의 a배보다 클 확률은 a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퀴즈랑 생각을 해보면 이제 x가 이제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평균 연령이 35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x가 근데 조금 전 질문은 이거였죠. 70세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70세보다 클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 a 대신에 그러니까 2를 써 넣은 거예요. 그럼 이 공식대로라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문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70세 넘는 사람이 인구가 1000명이면 600명일 수는 없어요. 근데 400명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500명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예요. 이거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x 저기 있는 거 잠깐 써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요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뭐로 표현되냐면 CDF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랜덤 변수가 있을 때 랜덤 변수에 관한 그 완벽한 정보는 그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주사위 같은 거여서 그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어떤 값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사위의 확률 분포다. 1부터 6까지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는 거다라는 것만 이제 아는 건데 그 확률 분포를 아는 것조차도 어떤 경우는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알기가 쉽잖아요. 주사위 같은 경우 평균은 3.5인데 그 평균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은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을 안다는 거나 그 평균값을 안다는 거나 확률 분포를 안다는 거는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량이거든요. 이제 집합관계로 표시를 하면 평균값은 확률 분포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근데 이 평균값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런데요. 이 평균값을 알아서 우리가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이걸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로부터 확률 분포를 어렴풋하게나마 추측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인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에 의하면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가 a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fx a e 오버 x는 얘는 1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정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강조를 하면은 평균값을 아는 거랑 확률분포를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E 오버 X를 안다고 해서
fx를 여전히 모르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E of x를 안다고 해서 이 확률 분포 CDF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값이 그냥 1-a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거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인데, 근데 뒤에 이그젠플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 그렇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정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지금 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건데, x가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익스포넨셜 분포로 가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여기 안에 파라미터 1이 그 람다였었거든요. 포아슨의 그 람다랑 똑같아요. 에버리지 얼라이벌 레이트, 1시간 동안에 음식점에 오는 그 평균 사람의 숫자가 1인 건데, 이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를테면 1이라는 게 가령 뭐 카페에 10분 동안에 오는 고객 숫자가 1이에요. 근데 평균이 1인데 10명 이상이 올 확률은 되게 적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분 동안에 카페에 오는 평균 숫자가 원래 1명이었는데 10명 이상 올 확률은 되게 낮겠죠. 이렇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이게 이제 그 실제 확률인데,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얘는 10분의 1보다 작다, 0.1보다 작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그냥 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0.1보다 작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쓸모 없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내일 기온이 몇 도가 될 거야 물어봤더니 50도보다는 낮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런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비셰프 이니퀄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평균값만 아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베리언스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변수에, 그러니까 아까 그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는 평균값만 아는 거고, 지금은 베리언스까지도 어떻게 측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 x의 분포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 값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얘가 a 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하고 베리언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보다는 그래도 얘가 좀 더 바운드가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평균만 이용했기 때문에 너무 좀 뭐 내일 온도가 50도 이하, 섭씨 50도 이하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좀 더 타이트해요. 50도가 아니라 내일 30도 이하라던가 이런 정보까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예시가 나와요. x가 가우시안 분포일 때, x가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데 3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요. 근데 이 방금 봤던 최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5분의 1은 한 0.1 정도죠. 물론 이 진짜 값에 비하면은 0.1도 너무 좀 부정확한 값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 여기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보다는 그래도 좀 더 그 참값에 가까운 그런 그 바운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니퀄리티라는 말은 이게 부동어가 이니퀄리티예요, 영어로. 부동어 이니퀄리티고, 우리가 어떤
참값 true value가 있는데 실제로 true value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모르죠. 이 값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뭐보다 작다거나 혹은 뭐보다 크다거나 라는 거를 알려주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냥 바운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바운드. 그러니까 바운드는 이제 경계잖아요. 우리 경계가 바운더리잖아요. 영어로 바운더리 혹은 바운드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값보다 작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어떤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을 이거의 이제 로어 바운드라고. 공학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을 우리가 여태까지 x에 관한 expectation만 봤는데 이제는 두 개의 랜덤 변수를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혹시 녹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게 이런 거예요. x의 함수 이를테면 x제곱 플러스 1의 평균값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x제곱 플러스 1 continuous random 변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예, 근데 물론 이거는 계산하면은 저는 플러스 1까지는 당연히 안 쓰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x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요. 지금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개입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x제곱 플러스 y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써볼게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랜덤 변수 x하고 y의 함수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데 얘는 어쨌든 두 개의 변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이렇게 조인트 PDF를 써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요. 요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두 개의 랜덤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랜덤 변수일 때는 그냥 PDF 하나, 그러니까 X 하나만 고려할 때는 요것만 알면 X에 관한 모든 걸 알잖아요. 근데 두 개의 랜덤 변수일 때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이거로부터 이걸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조인트 PDF를
y에 관해서 접근하면 요게 되고 x에 관해서 접근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컨티뉴스 랜덤 변수일 때는 이렇고 디스크리트 랜덤 변수일 때는 그냥 이거 다 PMF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랜덤 변수가 있을 때는 항상 조인트 PDF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접근할 때도 이 익스펙테이션이 결국 x하고 y 두 개가 인발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트 PDF를 곱하고 이제 x, y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니까 그러니까 요 텀들이 다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쪼개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 적분식에 다 넣었잖아요. 이 안에 거를 적분식에 다 넣었는데 적분기가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첫 번째 텀을 보면은 여기는 x만의 함수란 말이에요. x만의 함수예요. 그럼 얘를 첫 번째 텀부터 볼게요. 제가 x만의 함수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x에 관한 마지막 PDF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생각을 해보면은 두 번째 텀은 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어떻게 뭐가 되는 거죠? y에 가는 마지막 PDF가 되잖아요. PDF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텀은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텀은 쓸 것도 없네요. 여기서 더 이상 분리를 할 수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굳이 쪼개자면 저렇게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 y가 그러니까 y에 관한 적분식의 안에 y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뭔가 구체적인 어떤 함수로 주어져서 얘가 구체적인 함수를 주어줘야죠. 이를테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x제곱 플러스 3y라는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이거 좀 이상한데 x제곱 플러스 3y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3y분의 1이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 적분을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태로 더 이상 간단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텀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첫 번째가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오브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이거였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좀 허무하죠.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이 정의 그대로 따라갔어요. 요 x하고 y의 함수,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y라는 거를 이 조인트 PDF랑 곱해서 x, y에 관해서 다 적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expectation이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텀별로 각각 expectation을 한 걸로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질이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이 expectation 다 똑같이 기호로는 대문자 2를 썼지만은 실제로 여기서는 뭘 해주는 거냐면 x에 관한 마지막 PDF를 곱해서 적분했어요. 여기는 y에 관한 마지막 PDF를 곱해서 적분을 했고 얘는 그 XY의 조인트 PDF를 해서 적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노테이션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연산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 중에는 얘네 X에 관한 그 PDF를 곱해서 결국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Y에 관한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얘는 X, Y에 관한 조인트 PDF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이런 노테이션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서브스크립트를 다 제거를 해서 쓰지 않고요. 굳이 이 서브스크립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얘는 어차피 y에 관한 함수가 x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x에 관한 pdf 이 오브 x, 이 서브 x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이 서브스크립트 y구나. x, y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서브스크립트 x, y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처음 문제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이 문제도 사실은 이때는 x, y가 다 인벌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결국 얘가
이렇게 일단 쪼개지겠죠. 하여간 일단 첫 번째 텀만 써보면 이 첫 번째 텀이 어떻게 됐어요? 얘가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썼었던 것처럼 원래는 x제곱을 조인트 PDF를 곱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조인트 PDF로 y에 관해서 적분하면 결국 요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건데 어차피 여기 y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유의를 해서 뭐 별거는 아닌데 근데 별거는 아니 꼭 별게 아닌 게 헷갈리거든요. 이렇구나라고 잘 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딱 한 5분만 더 좀 쉬어도 돼요. 어차피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x, y 그러니까 여러 개의 랜덤 변수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를 만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텀이 하나 있는데요. 걔가 바로 이거예요. 그 세 번째 텀. 그러니까 x 우리가 x에 관한 되게 다양한 함수들 x 3승 뭐 x 제곱 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였었잖아요. e 오브 x랑 또 뭐였냐면 e 오브 x 이 두 개가 좀 의미가 있었잖아요.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e 오브 x to the n 이게 nth 모먼트이고 그러니까 first moment가 중요한 거는 얘가 expectation이었어요. 그리고 second moment가 중요한 거는 이게 average power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랜덤 변수 x, y가 있을 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의 평균값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값이고요. 이 x, y의 평균값이 얘가 하나의 싱글 랜덤 베리어블로 치면은 뭐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냐면 이거에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랜덤 변수일 때는 이제 제곱이었는데 두 개의 랜덤 변수일 때는 이게 여기 사실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to the unit times y to the unit인데 이 두 개의 유닛 익스포넌트 더하면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 오브 x 스퀘어랑 매치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용어를 붙였어요. 코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코릴레이션. 여기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correlation of x and y.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보면 다 그 특정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correlation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게 0인 경우가 있어요. 이 0일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x하고 y가 오소고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소고날. 두 개의 랜덤 변수가 오소고날하다. 거기는 그 데피니션이 이 코릴레이션이 제로거든요. 이거는 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고 쉬고 그 코베리언스는 좀 쉬었다가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오소거나하다는 거 용어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도 우리 들어봤잖아요. 선형대수에서 그 어떤 걸 오소거나하다고 해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x라는 벡터가 1, 1이고 y는 1, 1다. 이러면은 우리 그 x랑 y의 이 기호를 뭐라고 했었죠? 아, 그죠.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는 닷 프로덕트죠. 그죠? 네,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이너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클리디안 그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x 트랜스포즈 y.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트랜스포즈고 복소수일 때는 x 헐미션 y였었죠.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면 두 개의 벡터 x, y가 오소고난하다 이런 용어를 썼었거든요. 오소고난. 그러니까 그 오소고난한 용어가 우리 그 선형대수랑 확률에서 그 제각각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확률에서는 correlation E 오브 x times y가 0일 때 오소고난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하여간 이게 둘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각각 다른 필드에서 저렇게 그 용어를 디파인을 한 것뿐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게 나올 때 이거를 하여간 용어를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코베리언스가 또 뭐 이렇게 데피니션 되는데 이게 0인 거를 uncorrelated라고 또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왠지 코릴레이션이 0이면 우리가 그 영어에서 접두사가 on이면은 아닌 거 반대로 의미하잖아요. 뭐 happy, unhappy 이런 거잖아요. uncorrelated는 마치 코릴레이션이 0인 게 uncorrelated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코릴레이션이 0인 거는 오소거나이고 코베리언스가 0인 거는 이게 uncorrelated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